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통해서 잘 단련이 되듯이요. 두뇌 역시 훈련을 통해서 잘 단련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두뇌를 보다 잘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신직업의 발견, 우리의 두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의 새로운 세계를 얘기해 주실 브레인 트레이너 탁정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사무국장이신 노형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직업의 발견에서 항상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지금 기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교육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뇌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생들에게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브레인 트레이닝 물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뭐 브레인 스토밍도 들어보시고 트레이닝 들어보시고 다 들어는 보셨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좀 분야가 좀 나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 대상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있는 뭐 주부, 그다음에 그렇죠. 어린이들. 예. 그다음에 어린이들, 예.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별로 다양하게 좀. 예, 할수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좀 급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헬스 트레이너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네네.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 얘기하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몸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뇌를 적절하게 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저희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두뇌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물론 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만 네네. 이런 게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뇌를 스몰 브레인이라고 하고요. 몸을 이제 빅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를 어떤 개발하고 트레이닝 할 때 저희가 몸을 먼저 트레이닝을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몸을 쓸 수 있는 체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뇌 개발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영상도 보고 얘기도 더 듣고요. 노 선생님, 네네. 그 연령별로도 훈련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떤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떻게 네. 되시나요?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뇌 가소성이 어떤 연령대에도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 바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령별로 그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아주 어린 영아에서부터 유아까지는 그 발달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단계에 맞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에 이르러서는 성인들도 이제 본인이 의지를 내고 훈련을 하면 그 부위가 또 훈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 지도해주는 그 맞춤식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구나. 나 옛날에 뭐 인터넷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봤는데, 뭐 친구랑 옛날에 이런 거 해봤는데라는 생각은 드시겠습니다만 오늘 준비해 오신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보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뇌의 7가지 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검정센터에서 교육하실 때도 이제 많이 쓰시는 그런 영상이시겠습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의 어떤 기본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네. 지금 또 시기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럼 결국 사람의 뇌는 또 어떤 식으로 훈련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은 또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밥의 7번째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시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훈련하고 가치를 실현한다면 분명 또 다른 가치와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실제 트레이너십니까? 같이 계시는? 예. 예, 여기 이제 인증서 지금 국가공인이잖아요. 네, 예, 이게 좀 국가공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지금 저희가 영상을 좀 봐서 네. 아, 이제 이런 식의 일을 하시고 또 네. 이렇구나라는 건 조금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뇌를 쓰지 않는 경우, 물론 뇌를 안 쓰는 경우는 없죠. 안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어떤 목적과 어떤 전략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좀 극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례가 어떤 걸 좀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시냅스 연결이 이제 되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뇌를 잘 쓰는 분들은 이제 시냅스 연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뇌를 많이 안 쓰는 분들이 이제 연결이 아무래도 이제 끊어지거나 약해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공부, 어떤 신문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그런 다독을 하거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연결들이 시냅스 연결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창의적이다, 그리고 많은 지식이 좀 많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듣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니면 책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뇌 개발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시냅스란 말이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고 또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뇌를 자꾸 쓸 때요. 쓰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시냅스 연결을 계속 다양하게 연결해주고 촉진시켜줘야 되는데 하는 일만 계속 한다거나 뭐 이쪽 일은 전혀 뭐 안 하게 되면 그 시냅스에 대한 연결이 점점 늦어지고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시냅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선생님. 간단하게 시냅스가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다라고 좀 조금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뇌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그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뇌세포 간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 뇌세포에 나와 있는 돌기와 돌기 간의 결합이 있는데 그 결합 부위를 시냅스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냅스는 막 대략 100조 개 정도 우리 뇌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뇌를 쓴다고 하면 그쪽 부위에 뇌세포가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뭐 결합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냅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 결합의 그 뭐 굵기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그 결합의 그런 굵기가 더 굵어지는 것 이런 것이 또 저희 정보가 많이 가야 되니까요. 예, 튼튼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러한 그 뇌 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위가 그 처음에 그런 시도를 했을 때는 뭐 간단한 연결이 있었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 계속 두꺼워지는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썼을 때 근육이 계속해서 그 훈련되는 대로 두꺼워지고 커지듯이 시냅스 연결망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얘기를 이제 시냅스란 말을 어떻게든 저희가 고쳐야 될 얘기니까 네네네. 시냅스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냅스를 100조 개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조합으로 따지면 사실 뭐 천문학적인 숫자니까요. 그 조합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또 어떤 조합으로 어떤 연결을 가져서 네트워크를 가질지 인간이 잠재력이 무한한데 그걸 저희가 너무 못 쓰고 있으니 그 시냅스의 연결과 네트워크를
더 넓게 혹은 더 굵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브레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도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요즘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요즘 창의성, 창의력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브레인 트레이닝 요거하고도 관련을 많이 지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창의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창의 교육이 생각보다는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창의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교육을 아니면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면 갑자기 뭐 창의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뇌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제 뇌에 어떤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시냅스를 조금씩 늘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 가지 정보들, 아이디어들이 늘어나면서 이 창의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업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이제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을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어서 그때 필요한 문제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과 이름이 이번에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이름이 창의 IT 융합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냅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 많이 연구하고 학생들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냅스를 연결하는 훈련을 안 해온 학생들을 그냥 공부 잘한다고 불러와서 해보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로서도 지금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분 만나뵈서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시간과 싸우죠, 선생님. 바쁩니다. 지금 뇌를 못 쓰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일단 바쁜 시간 속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면 뇌를 훈련을 많이 하고 이 시냅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한다면 여기서 약간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럼요. 예. 네. 뭐 두뇌 트레이닝에서 가장 바로 볼 수 있는 효과는 주의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고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의식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뇌 활용의 효율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바탕으로 뭔가를 한다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되게 전략화해서 네,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또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렇게 되면 일을 대하는 태도나 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어떤 태도에서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늘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확실히 날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어떤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좀 넓어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 상황인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지금 이제 교육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학생들이 요즘 점점 좀 우울하고요. 네. 좀 문제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좀 학교 폭력 이런 문제도 많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도 그냥 단순히 이제 학교 교육이다, 정서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만은 브레인 트레이닝도 지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서 관리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런 정서 쪽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 또한 지금 힘들어하는 게 그런 이제 정서 관리 쪽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기가 네, 하는가? 푸는가. 예. 근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 그 교육생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감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실에서도 갖고 네, 있고 네. 그것을 업무할 때도 갖고 있고 집에 갈 때도 가져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기분적으로도 다운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딱 가시듯이 그런 감정의 구름들이 이렇게 싹 가셔주면 참 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얘기한 창의라든가 여러 가지 뭐 팀워크를 맞출 때든가 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아마 비슷한 아니 그렇겠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감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당신들 지금 브레인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감정 얘기를 해 그러겠지만 사실 감정하고 지금 두뇌가 활동하는 건 거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감정 따로 이성 따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네.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호르몬 분비와 신경 전달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그 전기적 신호 전달에 의해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뇌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감정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뭐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부위가, 감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뇌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교육 중에는 인성 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동하는 그런 인성 교육의 그 장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있는데, 네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성 교육을 이제 뇌 기반으로 해서 하죠. 네. 그런 부분은 이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감정 자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네네. 트레이닝이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학생들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 얘기하면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줄 모른다는 말도 같거든요. 이 얘기는 곧 어떤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냅스 얘기를 하면 그쪽 시냅스를 얼마나 잘 단련하고 훈련할 건지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힘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두뇌 훈련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PD님한테 저희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명민하신 분이고 뭐 판단력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지만 저희가 한번 모셔놓고 조금 더 훌륭한 PD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좀 나가서 같이 좀 얘기를. 그럼 우리 PD 선생님을 좀 불러드릴게요. 오셨습니다. 예. 그 이쪽으로 오시죠. 저 1박 2일 PD님이랑 닮으셨다는 얘기 좀 들으십니까? 제가 더 잘생겼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PD님이 더 잘생기셨고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이 PD라는 직업,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좀, 이런 능력이 정말 좀 필요한데, 이런 게 나도 좀 더 훈련되고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항상 TV라는 게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벗어났을 때 좀 더 이제 훌륭한 PD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어떤 순발력. 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 틀 안에서도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체조 한번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체조부터. 체조.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는 이제 스몰 브레인, 그다음에 몸이 이제 빅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몸부터 깨우면 이 좋습니다. 연결됐다는 거를 일단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부터 좀 깨우는데요. 몸 중에서도 일단 손이 뇌와 가장 연관성이 좀 깊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손과 오른손이 준비되어 있죠. 주먹을 이렇게 꽉 쥐어주시고요. 우리 왼손은 새끼를 이렇게 새끼손가락, 그리고 오른쪽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제가 바꾸라고 하면 이 엄지는 새끼로,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어떠냐면 제가 바꿔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렇죠. 제가 또 바꿔하면 이거 쉽지 않구나. 네, 그렇죠. 이야.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옮겨가면 됩니다. 예. 네,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이거 하면 안 되구나.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뇌가 개발되는 느낌이 있죠. 네, 시작합니다. 힘든 걸 시작하고 있네요, 지금 네, 저희가.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바꿔. 네. 그러면 요렇게 되시는 분, 뭐 이렇게 되시는 분 계시죠? 요거를 계속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잡고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고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꿔. 이게
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한 이제 시냅스가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안 하던 생각하시면 걸 하니까. 그렇죠. 안 하던 동작을 하면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된다 그러면 2번 정도. 난 지금 분열 왔다. 네. 분열이 2번 왔네. 정도. 분열이 네, 왔네. 지금 잘하시면서 네, 역시 확실히 근육이나 분열이 왔다, 오른쪽에서 분열. 왼쪽 갈 때는 괜찮은데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가 조금 아.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죠. 이제 자신에게 이제 자신이 자주 쓰는 근육들이 있죠. 거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된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이것도 저도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되시죠? 네. 하나. 네. 그래서 요 부분, 이 순간만 넘어가면 이제 뇌가 조금씩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니까. 이 빅브레인이요. 막 네. 여기서 막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죠.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짜증이 올라오고 막.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순간을 넘어가면 이제 뇌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예전에 이렇게. 아, 예. 네, 이거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는 비비고 손바닥은 비비고 하나 두드리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운데 여기서 이제 바꿔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 네, 요게 이제 바꿔. 네, 요렇게. 네, 요것도 조금 뭔가가 느낌이 오십니다. 우리 오셨는데. 아, 이런 단순한 동작으로도 네. 두뇌가 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벌써 이제 지금 어려운 거 보면 알잖아. 선생님. 지금 어렵잖아. 어려운 걸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그럼. 네, 이렇게 지금도 하셨는데 이 상태가 이제 손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셨으면 이제 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제가 몸을 깨울 수 있는 체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요즘에 좀 유명해진 이제 접시 돌리기라는 체조가 있어요. 그래서 손 위에다가 이제 접시를 올려놓고 이걸 돌리는 겁니다. 안 깨지도록.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발,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손 위에 모두 접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접시를 이제 자연스럽게 돌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배 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오셔서, 네, 그대로 방향을 이렇게 꺾은 채로, 네, 요 왼쪽으로 살짝 옮겨주세요. 그리고 얼굴 앞에서 기지개를 켜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 접시가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진 것 같다. 네, 네, 요게 지금 것 같다. 단순한 운동 같지만 6대 관절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셔서. 괜히 또 의욕 부리시네요, 우리 선생님. 네. 잘하시네. 역시 잘하십니다. 우리 피디님이 뇌가 잘 개발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때 무릎 관절하고 발목 관절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돌리면서 하시면 전신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훌륭한 저희. PD시네. 네, 혹시 우리 학생들 안 볼 테니까. 안 볼 테니까. 네, 접시가 안 깨지게. 깨졌습니다. 깨진 거. 깨졌네요, 벌써. 깨졌네요. 네. 그래서 뇌가 한쪽만 개발되면 또 안 됩니다. 항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쪽도 개발시켜 왼쪽 주셔야 돼요. 손도. 이게 아, 중요합니다. 이쪽도. 그래서 왼쪽인데요.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배 앞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목과 함께 같이 자연스럽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선생님 이게 네. 뇌도 뇌지만 몸도 쓰네요. 그렇죠. 여러모로 좋으네요. 네, 몸이 네네. 건강해지는 예, 게 또 뇌 건강에도 예, 좋으니까요. 네, 지금 네. 편집실에서 맨날 가만히 앉아 계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고 돌리시고. 예. 저도 애들하고 처음 수업할 때 이거 한 번씩 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업 교육할 때도 네. 처음에 이제 교육받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때 좀 뇌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하면 이제 사람들 조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예, 해주시면 예. 이제 좀 약간 긴장돼 있던 것도 좀 풀어지면서 예. 강사랑도 소통이 잘 되고요. 네. 교육생과도 소통이 좀 잘 돼요. 알겠습니다. 예. 총명해진 벌써 효과를. 야,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태양, 즉 솔라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성장하게 하는 근원의 에너지입니다. 솔라바디는 태양과 같이 근원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고 스스로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솔라바디가 되기 위한 솔라바디 운동법은 간단한 동작을 통해 체온을 높이고 몸의 에너지 균형을 최적화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솔라바디 운동법은 접시 돌리기, 발끝치기, 뇌파 진동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라바디 운동법인 접시 돌리기는 팔을 뻗어 회전시키는 운동으로
움직임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단련시켜주고 온몸의 기혈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좌우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뇌에 자극이 되는 운동법으로 뇌를 보다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솔라바디 운동법인 발끝치기는 하체를 강화시키고 운동신경을 민첩하게 해주는 동작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머리의 에너지를 몸의 아랫부분으로 순환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경락이 모두 있는 발을 골고루 자극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높여주고 불면증 해소와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솔라바디 운동법인 뇌파 진동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어서 스트레스로 뜨거운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뇌파를 편안한 명상 상태인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 체조도 해보고 굉장히 뭐 재밌는 시간 가졌는데요. 일단 좀 궁금해지는 게 정말 구체적으로는 좀 더 많은 훈련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기업 예. 교육을 네네.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교육은 1박 2일이라든가 하루 이렇게 한 8시간 아니면 14시간 정도 저희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뇌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재미있고 좀 체험식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합니다. 했었던 것을 네. 예.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체조를 통해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뇌를 감각을 깨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 감각이 어느 정도 깨어지면 이제 자신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주변 상황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네. 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전방위적인 교육이세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 영역이 있고 감성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 몸 영역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방에 대해서 교육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도 감정 얘기하고 예, 예. 이거랑 같이 연결됐던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럼 예.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프로그램 짜실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체험하셨던 뇌체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운동이 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레퍼런스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은 뇌파를 활용한 두뇌 코칭 방법들을 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그 뇌 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이제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뇌파 조절 훈련입니다. 네. 예,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뇌파를 바라보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모습을 비춰보면 자연스럽게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표정도 다시 한번 지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뇌파가 찍혀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자기가 보게 되면 네. 그것을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피드백 반응이 자동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그런 그렇죠. 원리죠. 지금 네. 제가 체조를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을 네. 몸을 통해서 스스로 느낀다면 이제 네. 그거를 뇌파라는 어떤 그쵸.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됐던 그 이미지를 보면서 하게 네. 되니까 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쵸. 또 접근할 네.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뇌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두뇌 트레이닝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명상이 있습니다. 네. 명상이 뭐 일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명상의 효과가 이미 많이 밝혀졌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뇌파가 변화하고 또 뇌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트레이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상은 고도의 의식 집중 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한 것을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이제 계속 사회 발달 그리고 사회 문제 네, 네. 그 문제 관계에서 계속 진화해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뇌의 기능, 특히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강화시킵니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두뇌를 훈련하고 그 과정들의 이제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이마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상태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각성 상태를 보시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 두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조금 활력을 담당하고 각성을 담당하는 빠른 파에 해당하는 감마파나 H베타파 이 부분이 조금 더 적게 나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배웠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필요에 대해 그 두뇌와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두뇌 훈련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공부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극 벨트가 하나씩 코를 틀리면은 반대쪽 해주죠. 단순히 이제 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단순히 뇌에 대한 그런 뭐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뇌가 반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각과 체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트레이닝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런 뇌체조나 명상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이렇게 체험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자각하는 그 과정이 단순히 이론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하고 또 그런 자각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뇌 트레이닝의 가치와 또 본질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집중력 변화를 보실게요. 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이 좋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내가 저는 이거를 운전에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인공지능을 가진 그냥 자동차에 몸을 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핸들을 쥐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있는 그 키를 내가 가지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뇌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의 그런 주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좀 궁금은 합니다. 이제 두뇌 훈련 받고 나서 정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기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좀 해요. 뭐 신입사원부터 해서 이제 부장님들까지 해서 다양한 직급별로 교육을 하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제 신입사원 교육 할 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떨어진 미션만
보면서 이제 공부만 했었던 학생들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사회라는 회사라는 곳에 오면서 그렇죠. 이제 산업교육이라는 것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나의 가정, 이런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육생분들, 이제 신입사원들이 그 전에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너무도 좀 새로워하시고 너무 좀 재밌어하십니다.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교육에서는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예.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만남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실 때 아주 감정적으로도 힘든 경험, 예, 내지나 아니면 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강한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뭐 글쎄 뭐 이혼 같은 문제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이 네.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씀을 금방 주셔서 한 달 전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아침 했는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육에 받는 이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 저희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거. 저희가 이제 와칭이라고도 하지만 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교육 이제 중간에 가서 여쭤봤어요. 이제 남자친구랑은 좀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입사원한테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별거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랑 별거 중이다라고 그래서 네? 나중에 여쭤봤더니 네. 이 결혼을 일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때 이제 자신의 시어머니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는데라는 겁니다. 항상 그 막 분노, 자존심에 걸려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어떤 집착, 예. 그다음에 자존심에 또 걸려 있는 남편. 예, 깝깝합니다. 생각만 해도 깝깝하고요. 예, 아주 그리고 죽겠습니다. 아주. 예, 예, 상대적으로 이제 자신의 모습은 뭔가 무기력, 예. 그리고 막 수치심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의 나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 네. 이게 보이더라는 이제 얘기예요. 그 시냅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없었던 시냅스가 생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예, 예. 과연 시어머니는 나를 어떠한 며느리로 볼까? 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나를 어떠한 부인을 보고 있을까라는 모습에 갑자기 이 모습은 내가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지? 이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교육 끝나고 저에게 해주시면서 네. 선생님 좀 명함 한 장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네. 명함을 드렸던 저는 이야기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예, 지금 예. 저희가 브레인 트레이닝 보신 분들이 아까도 저희가 오해를 조금씩 이제 없애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머리 똑똑해진다 이 문제는 아니다. 지금 네, 네. 빅브레인, 스몰브레인 얘기처럼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인성, 그다음에 덕성, 그다음에 사람의 사회관계, 소통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적절한 예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뇌 훈련이라는 게 이제 한 번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도 계속 연습할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전에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아니면 네. 더 점점 성찰이 높아지는 철학자들은 전혀 그거하고 관계 없거든요. 예,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브레인 트레이닝 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지금 이제 트레이닝 사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 협회는 또 그 어린 학생들부터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트레이닝 된 사례들을 다 이제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하여튼 아이들 자체도 여러 가지 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 우선 뭐 아이들은 자기의 뇌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정보로서도 알게 되고 또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자신감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좋아지고 또 성적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또 그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 애들을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그 브레인 트레이너들 대상으로 또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그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셨는데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뇌 가소성에 대한 부분.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네. 그 이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정말 감동하셔가지고 나도 그렇죠. 나도 예, 예. 정말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연령과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쨌든 그 트레이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꾸준히 뇌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세가 드신다 하더라도 아주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트레이너들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완전히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네.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뭐 기억력도 약간 깜빡깜빡할 수도 있으나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 혹은 더 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잠재성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희 두 번째 직업 이 직업의 발견에서 항상 이렇게 두 번째로 공식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뭐 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희가 뭐 알아서 뭐 그 아까 훈련받은 PD님이 짧게 잘 넣어주시겠죠. 예. 네, 우선 저는 이제 강사가 된 것부터 아마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전산 이제 컴퓨터 전공을 좀 해서 벤처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됐죠. 근데 이게 뇌 기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신선했고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이제 자기를 좀 바라보는 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도움도 많이 되었고. 그런데 제 좀 눈길을 좀 끈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강의를 진행하는 보조 강사의 표정입니다. 너무도 밝고 그리고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도 정말 강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2002년도입니다. 월드컵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지금 대한민국 좀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와 한국 멋있다. 대한민국 좀 뭔가 하겠다. 좀 세계화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때 좀 세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만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김치라든가 비빔밥, 불고기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제 떡이 아직은 좀 세계화에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쪽 사업으로 좀 진행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몰입을 좀 했죠. 근데 좀 몰입을 좀 하다가 대기업이 이 떡 사업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접고 좀 다른 거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방송 쪽 일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한류가 또 세계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찾아봤더니 좀 녹록지가 않아서 그것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교육도 세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쪽으로 어차피 알고도 계셨던 부분이고 좋아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강사는 처음 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좀 어렵게 좀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남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좀 됐는데 컨텐츠에 대한 게 너무 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도 좀 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사업 하시고 이제 컨텐츠도 잡으시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국가 공인 인증이에요. 예, 그 부분을 두 선생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국가공인은 이제 우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는 이제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얘기 좀 해주세요.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은 2009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공인 받아서 지금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시험이 4번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합격했을 때 이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준비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뇌 구조와 기능이라든지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부분, 두뇌 훈련법, 두뇌 훈련 지도법을 학습을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이제 종사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전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이제 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감이 있을 때 훈련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뭐 브레인 트레이너가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장들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탁정화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기업 교육장도 그렇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명상이라든지 뇌체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들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취득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런 과정을 밟아서 네, 될 수 네.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There's one thing you should know about me. I specialize in a very specific type of security. Subconscious security. You're talking about dreams? Mr. Cobb has a job offer he would like to discuss with you. Got a work placement? Not exactly. We create the world of the dream. We bring the subject into that dream, and they fill it with their secrets. Then you break in and steal it. Well, it's not strictly speaking legal. It's called Inception. Already. I think I found a way home. And this last job, that's how I get there. Dreams feel real while we're in them. It's only when we wake up that we realize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This was your responsibility. We are not prepared for this. The dream's collapsing. I have it under control. I'd hate to see out of control. You mustn't be afraid to dream a little bigger, darling. 저희가 좀 아쉽지만은 이제 마칠 시간이라서요. 저희가 그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이 직업을 원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덕성 혹은 이런 역량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뇌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뇌는 어떤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좀 좋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과 뭔가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분들, 그다음에 좀 호기심이 좀 많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좀 누군가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네.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열정은 반드시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브레인 트레이닝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성적이고 뭐 논리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네네. 사람과의 관계와 열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저희도 여기에 꼭 하셔야죠.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좋은 스스로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뇌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뇌를 개발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을 이제 결과적으로 능력이 더 증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나의 뇌가 이렇게
더 이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신념, 고정관념들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을 막기도 하는데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열쇠를 열면 훨씬 더 자기 뇌를 창조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이 그렇게 변화했을 때 가족이 변화하게 되고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했을 때 사회가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인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의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또 세상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쉽습니다만 두 분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해서 알아본 오늘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탁재원 선생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노홍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머리가 좋다, 뭐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 좋아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물과 세상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부터 이미 시작하시는 그런 브레인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